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네 명이서 완전체로 이렇게 한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미국 다녀오시고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반갑습니다. 같네. 다들 뭐 하셨어요, 두 분은? 저는 저번 주에 네. 그 탐방이 있어가지고 근데 배터리님 2주 쉬다 오셨어요? 배터리 왜 잊으셨어요? 뭐 개인적으로 좀 애들도 네. 챙기고 한다고 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요? 일본 준비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아, 일본 가시려고요? 아베한테 한마디 하신다 아베한테 그러더라고. 한마디 하려고요? 예. 안 가려고 했는데 요즘 배가 나와서 가서 레벨 한번 보여주고 좀 앞에 똑바로 하라고. 지금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시험 결과. 아, 시험 결과 나왔어요? 네, 아이들이 잃어버리셨다는 아이들이 잃어버리셔서 결과를 지금 못 보고 계시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하면 됩니다. 제보가 전화 한번 해주십시오. 네. 금튀에 전화해서 네. 저기 주민번호 불러주면 바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확인 확인도 시도해서 가능해요. 아, 전화 좀 해보세요. 전화 한번 할까요? 전화해보세요. 시험 문제 중에 아주 재밌는 걸 하나 봤어요. 어떤 거? 그 제가 LA 다저스의 그 마무리 투수 젠슨을 좋아하는데 그 시험 문제 다우 지수 이론 중에 젠슨 효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췄죠. 네. 그거는 확실합니다. 아, 그래요? 자, 일단 이번 주 굉장히 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증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좀 특집으로 일본이 어떻게 향후에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그 무역 제재를 어떻게 좀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를 좀 먼저 말씀드리는 좀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누가 먼저 한번 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리하면 또 개보린이죠. 정리는 잘하죠. 핸드폰 보지 말고. 너무 길어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네네. 네. 자, 준비한 거. 네네, 준비한 거를 말씀을 좀 일단 드려볼게요. 그 하루 이틀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은 아니고요. 강제징용 배상 문제, 그리고 위안부 관련 문제 있죠.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그리고 최근에 일본 그 해상 초계기 레이더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방송 보시고 계실 때쯤이면 그 다음 날 정도에 아마 선거가 있을 텐데, 트럼프 따라하기로 생각될 정도로 3주 앞두고 전격적으로 한국 때리기를 나선 상태고, 즉 그 한일 양국의 외교적 갈등을 경제적 갈등으로 치환시키면서 선거를 앞두고 헤드라인으로 지금 장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네네. 예.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일단 과반수 젊은 사람한테 또 올라갔대요. 네, 과반수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헌법이죠. 근데 개헌을 이게 위해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걸 가볍게 볼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언론에서 얘기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처음에 이 사태가 나왔을 때 우리 뭐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거는 아베가 극우 세력을 결집시키려고 일부러 지지층에 호소하는 거다, 그냥 지나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제 주변 분들한테 절대 이거는 그렇게 가벼운 문제도 아니고 단지 참여한 선거뿐만도 아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 일본인에 대한 어떤 습성을 좀 잘 알면, 아마 강 박사님도 잘 아실 텐데, 일본인이 그렇게 뭐 단기성 이벤트에 정말 이런 중차대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오랫동안 좀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단기에 끝날 이슈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권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참의원 선거랑 지지율 때문입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 네. 오늘 저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일본 제재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해왔다. 근데 난 오늘 사전 준비 꽤 오래 했을걸요? 오래 했다. 네. 근데 나 좀 열받는 게, 좀 일찍서부터 준비하고 미리미리 계획을 했으면 됐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너무 나중에 가서 이제 욕을 먹고 화살이 오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다, 다 알고 있었다. 그럼 뭐 말이야 방구입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경제학으로 보면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대일본 이번에 그 무역 제재가 들어가는 항목들을 보면,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가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금 미국과 무역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나고 우리의 대일본 적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게 일본에 수입하는 게 주로 중간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우리도 가공해서 팔아먹기 위해서 수입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우리가 이제 전 세계 무역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일본에서 부품을 사다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도 무역하는 이런 관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수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얘네 입장에서도 최대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베가 트럼프 따라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트럼프는 뭘 했냐면 공급을 가지고 지금 그 제재를 한 게 아니고 수요를 가지고 제재를 했거든요. 근데 아베는 공급을 가지고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전혀 다른 성질의 무역 제재인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걸 경제학에서 쌍방독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쌍방독점이 뭐냐면 이게 우리도 그 일본한테 부품의 수입을 의지하고 있지만 일본도 매출을 우리한테 그 의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쌍방독점에서 경제학에서 쌍방독점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협상력이라고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데다 떼다 팔기가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기업과 노조의 협상력을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우리가 쌍방독점이니까 얘네가 부품을 한국한테 안 팔면 얘네도 어차피 팔 애들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안일하게 본 것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강 박사님?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혹시 예.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왔나요? 쌍방독점 거기도 쌍방독점 독점은 네. 문제가 있죠. 네. 예, 근데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저희 4명이 이제 오랜만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말씀도 이제 완전체가 됐기 때문에 지수는 괜찮아질 거예요. 완전체에서 어디에 생각하세요? 요렇게- 팔, 머리, 어깨, 아니, 다리 중에 4명이 다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에 있어? 머리, 어깨, 팔, 다리 중에 저는 제 완전체? 눈빛을 보랬잖아요. 예, 제 눈빛. 여러분, 제가 그 장담할게요. 장담. 10월달 반등할 겁니다. 10월에 만나. 10월에 네. 반대하면 안 되죠. 지금 얼마나 힘든데? 힘든데 항상 그렇죠.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 고통을 받았지만 10월달 반등하는 근거가 뭐냐면 이거예요. 실제 아베가 이번에 수출 규제를 인위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 사태가 불과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동일본 지진 사태 때. 그쵸. 그때 그렇죠. 제가 SDI에서 실제 개발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진 나니까 자재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삼성전기 MLCC 해라. SDI 뭐 해라. 삼성전자 반도체 뭐 해라. 그래서 3개월 만에 그걸 딱 다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또 전화를 막 돌려봤죠. 뭐 반도체나 다 전화해봤더니 뭐 하고 있냐. 뭐 TF 안 하냐. 벌써 TF가 가동을 해서 한대요. 근데 이게 승인하고 나는 데까지 보통 3개월에 6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베 너 잘못했어. 3개월은 너네 끝나. 그게 동일본 그 지진 얘기를 잘하셨는 게 이번 사태 때 자동차 업종이 크게 피해를 안 본 이유가 자동차 업종이 이제 그 대체 생산도 많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그 우리나라의 완성차 업체들이 그 일본 수입을 좀 많이 줄여놨어요. 그래서 네. 많이 네. 이 멕시코라든지 네. 아니면 다른 나라들로 좀 바꿨기 때문에 제가 그 자동차 부품의 회계팀에 있잖아요. 현대 출신이시잖아. 그러면 이제 그 네. 우리가 전표를 보면 예전에 저 있었을 때 2003년 막 이럴 때만 해도 뭐 덴소, 풍성 뭐 이런 일본 부품업체 매입 딱 전표가 많이 왔었는데 그게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좀 많이 그거를 단속을 해서 그때 사실 그 국산화율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 이 사태로 인해서 네. 모든 기업들이 사소한 거라도 다 바꿀 것 같아요. 모든 기업들이 모든 기업들, 대부분의 중소기업도. 기업들이 중소기업도. 준비들을 네. 하고 있고 원래 그게 사실 돈이 안 돼서 안 오늘 했거든요. 보니까 매스컴에서 또 일면을 장식한 게 화평법 아시죠? 네. 그 화학, 그 등록 및 화학물에 대한 등록 및 평가에 그게 대한 말이 법칙.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규제만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옥시 사태 때문에 그랬죠. 옥시 네. 가습제. 근데 지금 그 부분도 풀면서 또 관련주들이 또 오늘 또 슈팅이 또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게 그런 게 한번 터지면 그 다음에 잘 관리해서 어떻게든 잘 하면 되지. 아예 그냥 극단적으로 자 이제 화학물질 하지 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IT 자동차로 먹고 사는데 거기에 화학물질이 안 들어갑니까?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고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주식 시장도 제가 답답한 게 주식 매매하지 마 손실 나니까 이러는 뉘앙스를 보내니까 아주 죽겠더라고. 세상에 자본주의가 뭐예요? 주식 시장에 없는 자본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자본주의가 주식시장이 없으면 자본주의가 없는데 없죠. 전 요즘에 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자 누가 애국자냐? 우리가 애국자예요. 그렇죠. 왜 이 증시를 이 지긋지긋한 증시에 또 남아 있어. 저희가 4명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자금 조달을 주식시장에서 못하면 은행에서 하죠. 은행에서 충분한 자금을 줍니까? 그러면 기업이 자금 조달을 주식시장에서 못하면 고용은 누가 하고 생산은 누가 하고 세금은 누가 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예. 자, 따봉 한번 날려주세요. 자, 최고. 자 우리 개보리님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아 지금 너무 네. 우리가 애국자라고 하셔서 저는 아니 우리가 아니라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그게 저한테 하는 말씀이신 줄 모든 알고. 투자자분들이 근데 애국자예요. 우리도 애국은 맞아. 그쵸. 왜냐면 나도 도망가려고 그랬었는데 네네. 안 도망갔잖아. 우린 빤스러움 같은 건 안 합니다. 우린 빤스를 안 해. 네네. 예. 그 8.15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8.15 강복절의 태극기라도 네.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고 네. 그 아까 10월 말씀하셨는데 조심스럽게 8월 손 들어봅니다. 10월, 8월 네. 몇 월이야? 저는 9월입니다. 9월이야? 예. 아. 아, 잘 아시잖아요. 계절효과. 네? 계절효과. 봄에 네. 겨울에 빠지고 봄에 오르고 여름에 빠지고 가을에 오르고. 저기 잠깐만. 다음에는 질문을 좀 늦게 답변. 8월, 9월, 10월이야? 예. 8월, 네. 9월, 10월? 네. 8월이 강복절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 광복절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이게 아베가 그 광복절 전후에서 추가 규제가 가능한가요? 18일에 추가 규제 리스트는 발표가 하기로 했고 7월 7월 18일. 18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아 내일이죠. 네. 지금 저희가 17일 방송하고 있는데 17일이니까요. 그리고 참의원 선거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정부 스탠스가 바뀔지는 사실 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베가 그 임기가 내년까지거든요. 그리고 분위기는 계속 북한 때리기에서 우리나라 때리기로 바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부분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그 8월 중반에 추가적으로 그 일본이 무역 제재하면 수혜주 하나 있어요. 수혜주. 뭐가 있죠?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8월입니다. 8월. 태극기. 광복절. 태극기. 영화 개봉이요. 아, 나란 말싸미와 봉우동. 봉오동 전투가 예. 나옵니다. 어. 그래서 그때 아무리 재미없어도 무조건 봐야겠다. 추가 규제를 하면 그 업체가 어딥니까? 투자회사가 쇼박스랑 쇼박스. 대박 나겠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 제품의 퀄리티랑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규제가 나오면 이 관련주로 사야 됩니다. 오늘 네. 주가가 조금 좀 많이 빠졌죠. 예상보다 네, 네. 좀 많이 빠졌다는 얘기를 네.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그 주말에 네.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에 다녀와서 네. 컨틴전시 플랜 네. 그 비상 대책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지금 있었죠. 우리 권 대표님이 예. 그 삼성전자의 퇴직 임원들 한 300분 정도 되시죠? 한 3,400분 됐죠. 그분들과 같이 그 사교 모임을 만들어서 그 단체를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삼성 임원들을 지금 아마 저기 친인척분들 중에 삼성 임원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에서 갔다 와서 한마디로 그 소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그 분위기 자체가 소집의 주요 목적은 갈굼입니까? 갈굼보다도 예, 예. 지금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너네들은 뭐 하냐? 너네들 뭐 하냐? 이거 잘 제대로 대응 해라. 못하면 올해 말에 잘린다. 그렇죠. 아, 그리고 예. 이게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예. 휴대폰 쪽, 스마트폰 예, 쪽도 예, 뭐 예. TV 쪽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 미리 사전에 대비책을 다 마련해라. 알아서 겨라. 자, 이런 게 그러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알아서 결하고 했으면 예. 그분들이 그 다음 주부터 뭐 합니까? 죽으라고 여기저기 다 다녀야 되겠죠. 어디를 다니죠? 공급업체를 대체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대체할 수는 없이 다니죠. 그렇죠. 그게 한국에 있습니까? 있는 곳도 있고요. 예. 예. 우리는 그 한국 업체가 어딘지만 관심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어떻게 우리 빠뜨리니 그 한국 업체 어딘지 한국 업체요? 예. 일단 뭐 저기 반도체하고 전기차는 지나갔으니까 따로 언급은 안 드릴 거고요. 예. 제가 이제 그 2차 전지 쪽 출신이니까 따로 언급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립시요. 개봉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거라도 드디어, 해야지. 자, 그럼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럼 먼저 자신 있게 하십시오. 치고 예. 오세요. 예. 먼저 하십시오. 아니 예.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미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 일본 수출 규제를 3가지를 하는데 뭐 불화수소하고 포토레지스트하고 또 하나 뭐였죠? 폴리이미드. 네, 폴리미드는 올해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OLED 공정에 들어가는 게 방금 말씀하신 거고 불화수소는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죠. 포토 레지스트는 강강액. 반도체 이제 강강액이죠. 그 같이 구별할 때 쓰는 건데 회사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뭐 그렇죠. 동진 세미캠, 후성, ENF 테크놀로지 등등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는 회사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잖아요. SK 같은 경우에 솔브레인이 지금 하고 있다고 근데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그 이제 배터리님이 이제 잘 하시는 건데 전화를 그 회사에 아시는 분 많으셔서 네. 해서 항상 물어보신다고 네.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따라서 네네. 제가 자, 그게 박수 나올 줄 어디입니까? 몰랐는데. 예. 그 회사가 어디예요? 어딥니까? 그래서 네. 그 솔브레인이 예, 솔브레인. 그러니까 언론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3개월, 4개월 후에 제대로 물량이 무리 없이 들어갈 회사가 솔브레인 정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나머지는 그렇게 파악했어요. 나머지는 큰 물량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다. 이게 결론이고 특히 솔브레인은 괜찮죠. 불화수소는 그 이제 대체용으로 지금 계속 할 텐데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지금 없는 상태고 2021년은 돼야지 지금부터 해도 준비할 수 있는 상태다. 주식시장에서는 후성이 지금 테마성으로는 되게 대장주로서 오르고 있는데 이게 후성이 테마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왜 후성을 싫어하냐면 싫어하지 않아요. 갑자기 후성이 하는 거는 아니 지금 아니 후성이 하는 건 고순도가 아니라 네. 그거를 저순도로 해가지고 가공해서 좀 이렇게 해서 파는 건데 한 달 전에 오 팀장이 얘기 이번 겨울에 후성에 있어서 내년쯤에 좀 많이 크게 올라왔을 때 파는 건 어떨까요? 얘기했던 종목 아닌가요? 저는 항상 얘기하죠. 여름 전에 후성을 사라. 근데 이게 후성이 사실은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2020년에 좀 실적이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생산 설비를 확장해 놓은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테마나 모멘텀에 엮여도 약간 좀 제가 주식을 오래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그냥 좀 뭐라 그러지? 소위 말해서 좀 이슈가 됐을 때 건드리는 것 중에서도 실적이 좋아질 애들은 더 많이 가.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딱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 불화수소 관련해서 후성은 뭐 그렇게 기술력이 뛰어나지 않지 않냐 이러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랑 상관없이 실적이 좋아진다니까. 어차피 불화수소 관련주면 실적이 좋아질 애들 더 들어가는 거야. 그게 여의도의 생리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여의도 생리 몰라요? 어제 보니까 MLCC 관련해서 네. 어제 이제 이게 풍선 효과인가요? 이게 같이 전이 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예전에 돼지 돼지 열병 걸리면서 우리 손 돼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산주나 닭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잖아요. 네. 그것처럼 지금 막 옆에 네. 같이 이제 연관되는 분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 어제 MLCC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런데 제가 MLCC 관련해서 메카로라는 기업을 좀 네. 한 2, 3일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얘네가 올 2월에 평택에 신공장을 150억 주고 건설을 했어요. 150억? 예, 작년에 그리고 또 음성에 화학 공장을 또 증설을 했고요. 이런 걸 보면 미리 좀 알고서에 얘네들이 좀 미리미리 공장 증설을 하지 않았었나? 그건 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실적도 아니, 좋아지고 있어서. 청와대도 몰랐다는데 메카로가 어떻게 아니, 알아? 아까 거기 뭐 저기 국정원 요원이 들어가 있어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리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네. 작년 말부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고 미리 준비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아는 사람들은 준비를 했다. 제가 메카로를 네. 3개월 전에 네. 유료방에서 추천 종목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번 언급하신 그럼 것 제가 같아요. 알았던 거네요. 솔브레인 후성이 이제 저는 어쨌든 간에 기대감으로 오르는 테마성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많이 오른 이유는 있어요. 너무 그 동안에 쩔어 있었고 쌓았기 때문에 많이 오른 이유는 있는데 이 방송을 보실 때쯤이면 좀 속도 조절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생산에 대해서 계속 후발 뉴스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제부터 어떤 기업들이 수혜로 될지는 지금 실적으로 연결되는 종목들이 또 제2차, 3차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규제가 지속된다면 그 부분을 지금 예. 저희들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쪽에서도 약간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에코프로 BM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뭐 여름 가기 전에 좀 담아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만약에 일본이 추가적으로 소재 규제를 하게 되면 에코프로 BM이나 신흥 SEC는 어차피 삼성 SDI 쪽이라 크게 뭐 이걸로 수혜를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LG 화학 쪽에서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양극재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쪽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2차전지 전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 포스코 케미칼 네. 충분히 여지가 있고요. 네. 조금 공급 사설을 설명드리면 SDI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산화를 많이 했고 LG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 같은 경우는 스미토모나 아니면 음극은 지천사 뭐 JPS 네. 일본 거 쓰는데 그래서 이제 마그사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아니면 대주전자재료. 그래서 사실 제가 7월 초에 LG화학 관련주 중에 대주전자재료만 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가긴 했는데 그게 오히려 왜냐면 LG 쪽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LG가 매출 예상치가 좀 이렇게 내년에 2020년부터 확 튀죠. 이렇게 확 네, 뛰는 두 배씩.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포스코 케미칼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네. 실적이 네. 별로 안 좋게 나왔는데도 네. 양복으로 끝난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거를 알고 있었군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런 투자 심리가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고 네. 에코프로 BM이 제가 네.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네. 되게 좀 부정적으로 저한테 까였지. 말씀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주가가 말해주잖아요. 주가 다시 다 올랐잖아요. 아니죠. 올라갔지. 그때는 제자리야 제자리. 저기 저거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아니죠. 저한테 왜 그러신 아니 거죠? 제가 개보리님을 깐 게 아니고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네. 저는 사실 에코프로 BM도 괜찮지만 신흥 SC가 오히려 좋다라 해서 주가를 보면 그 시점에 5월인가요? 신흥 SC는 유지했는데 에코프로 BM 빠졌잖아요. 그럼 제가 윈인 거지. 지금은 간 거지 지금. 이제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으니까 그쵸. 제자리니까 둘 다 윈윈 하시고 그쵸. 그 앞으로 취향이 이제 다르니까. 어떻게 할지. 우리 저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파라다이스 아시죠? 그렇죠. 파라다이스의 VIP의 30%가 일본 고객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에 이게 반일 감정 자극될까봐 파라다이스가 좀 빠진 게 있는데 외국인 카지노 기업이죠. 예, 네. 근데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가 턴어라운드가 지금 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파라다이스가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3분기 실적이 괜찮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파라다이스는 또 이런 싼 구간에 우리가 또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파라다이스가 저기 모르는 분들은 네.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네. 그 호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고 네. 카지노 관련된 부분도 좀 카지노와 호텔이요. 네. 아니 뭐 더 있어요? 뭐 이거 기술 그 얘기하나요? 뭐 공급사를 얘기하나요?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회사들이 비슷한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은 매월 드로백이라 그러죠. 네. 그 드로백하고 드로백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드로백 그냥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죠. 안 가봐서 모르잖아. 아니 용어를 좀 풀어서 왜, 얘기를 왜? 해드리려고 사실 드라백을 좀 말씀을 드렸냐면 네네. 저 워커힐 호텔이잖아요. 대북 그 그럼 사업장이 말씀을 하시면 돼요. 왜 자꾸 저한테 그래요? 아니 워커힐 자, 호텔에 솔직히 저기 얘기를 과거에 여자친구가 거기 딜러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네. 몇 번 아, 그래요? 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요즘 전화 오신다고 아, 요새 전화 안 형님한테 와요. 얘기 아니 이거 사모님 보고 계신데 그런 얘기 해서 오시면 큰일 나요. 이제 내일 불화가 일어날 거. 불화 꼰 대표. 네 아니 불화가 지금 불화수소가 한창 이슈인데 불화가 불화 꼰 생기겠어요 대표 지금. 나오네. 지금 사모님 보시면 어떡하려고. 불화가 이슈네. 화목하니까 네네. 아니 화목하신데 옛날 여자친구 말씀하시고. 저도- 이거는 학교 동창이니까 저도- 아 그럼 학교 동창이면 아직도 만나시는 이런 건가요?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동창에서 봐요, 가끔. 제 와이프도 보고 있을 텐데 네. 제가 잠깐 만났던 대학교 때 예. 애가 그 파라다이스 딜러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는 이미 또 딜러로 충분한 수입이 있어서 저를 먹여 살리라고 했는데 예. 또 제가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먹여 살려야지 왜 네가 먹여 살려? 너는 그냥 열심히 해. 그냥 딱 딜러 그- 생활. 딜러서 해. 왜냐면 밤낮이 바뀌더라고 얘가. 요즘은 네. 뭐 그 밤에 야간 근무하더라고 이게. 친구는 강원랜드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는 형님의 그 연인. 제 친구. 아 형님의 연인은 아니 연인이 아니라 제 강원랜드라고요? 친구는 강원랜드 수석 딜러로 이제 저는 몰라요. 지금 몰라요. 개보린 저는 개본 딱 CC 잊어버렸어요. 얘기 좀 해요. CC. 아 저는 한 명밖에 그 지금 여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네. 저기 네. 방송에서 형수님이나 사모님이 다 이제 보실 것 같은데 불화 없으시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괜찮아요. 왜냐면 네.
대학교 때였고 네네. 지금 부인 만나기 전이었고 네네. 그 이유는 몰라요. 당연히 형님처럼 연락하고 저도- 지내는 게 아,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아니 난 네. 동창인데 동창에서 만날 수도 그렇군요. 있는 거고 제가 결혼식 가서 볼 수도 모든 있는 분류는 거고. 동창이죠. 동창일 수 있죠. 예. 만약에 다음 그 방송에 한 분이라도 안 계시면 가정에 불화가 있으신 아니, 걸로. 저는 괜찮다니까요. 네네. 저 그- 연락 안 해요. 그거는 그래도 그 여자분 다행이다. 그- 오 팀장님 등치 먹여 살렸으면 아니, 큰일 근데 날 뻔했네. 오 팀장님이 괜찮은 많이 거죠. 먹는데 그지? 그러니까 많이 먹는데. 갑자기 저는 그분이 남자인 줄 알고 깜짝 아. 놀랐어요. 일단 현수님도 괜찮으셨으면 좋겠고요. 넘어가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괜찮다니까. 네. 하늘을 우러러 한층 부끄러우면. 아, 그러니까 형수님도 괜찮으셔야죠. 자, 저기 2차 저기 학과 빨리 좀 얘기할게요. 예, 2차 전지 중에 예. 좀 잘 모르는 게 율천화학이 있는데 여긴 파우치 들어가요. 농심 쪽 새우깡 아니에요, 예, 농심 아, 쪽인데 파우치의 용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파우치는 우리 흔히 여행용 가방 이제 이렇게 세면도구 파우치라잖아요. 그거를 파우치인데, 그러니까 새우깡 그냥 그 알루미늄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율천화학을 좀 관심 가질 게 뭐냐면 SDI 같은 율천화학 안 쓰는데 LG화학이 쓰거든요. 근데 거기에 메인으로 공급하는 데가 DMP하고 쇼화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2차 전지 규제하면 국내에서 율천화학이 사실 없고요. 율천화학밖에 없고, 그 재밌는 거 얘기 드리면 애플이 스마트폰 까보면 검정색이거든요, 겉에가. 그 이유가 뭐냐면 기스 잘 나니까 불량품 잘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니까 중국 사람들이 다 블랙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그거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규제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 스마트폰용이나 전자제품 들어가는 거죠. 제가 솔직히 아베라면 스마트폰용 글래스를 규제할 것 같아요. 글래스는요, 아사히하고 니폰이 독점인데, 지금 이제 보면 뭐냐면 좀 빨리 얘기할 게, 반도체 중에, 이제 그 전자부품 중에 수동부품, 능동부품이 있는데, 능동부품 FET, 파워 트랜지스터, 수동부품은 이제 LRC, 이제 인덕터 콜, 이제 캐패시터가 있는데, 그러면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능동부품은 KC, 그러니까 트랜지스터하고 파워 FET를 볼게 KC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동 부품은 일본의 롬사하고 TDK가 메인이에요. 근데 사실 수동 부품이 없으면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못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가 관련주가 이제 아비코 전자, 약간 소형주인데 요걸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막은 넣어서 종목을 올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처음에 1차적으로는 이제 그 3대 품목에 해당이 되는데 주로 반도체 관련이죠. 근데 이게 조금 확전이 되게 되면 사실 기계업종까지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일본이 정밀 기계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약간 지금쯤 화천 기계 한번 보는 거 어떨까요? 그래서 너무 올랐어. 예? 너무 올랐어. 아, 너무 올랐어요? 네. 아, 저는 차트는 안 엄청 보고, 갔어요. 아, 최근에 그 회사가 엄청 좋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약간 좀 이런 거를 대체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오히려 또 현대건설기 같은 애들은 또 일본에서 사오기 때문에 약간 좀 리스크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 권 대표님 뭐 틈새 종목 없으니까? 네. 일단은 오늘 그 화평법 때문에 좀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바이오톡스텍이라고 있어요. 바이오톡스텍? 예. 네. 이 바이오톡스텍이 이제 그 뭐냐면 식품, 화장품 이 네. 독소들 관련된 네. 그 원재료들 네. 생산하는 업체인데 네. 요게 좀 관심이 가질 수 있어서 한번 제가 오늘 처음 이제 아. 보기 시작한 종목이고요. 아. 아직 분석은 조금 더 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개보님 첨생법 어떻게 됐어요? 불발됐죠. 네, 불발됐어요. 네네. 아, 그러면 다음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음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제가 지금 네, 여기 오기 바로 네. 직전에 어디를 다녀왔냐면 우정바이오라는 회사에 네. 그 NDR 네. 소규모 NDR을 네.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아까 바이오톡스텍 이야기도 하고 첨생법 이야기도 하고 동물 관련된 법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회사가 뭐냐면은 그 실험실을 소위 말해서 네. 제공해 주는 거예요. 네. 만약에 제약회사 대표시라면 네. 그 동물 실험 같은 거를 직접 다 세팅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다 세팅해 주는 회사거든요. 아. 근데 지금 그런 법률 관련해서 풀릴 경우에 뭐 이 회사가 굉장히 수혜 받을 수 있고, 혜택을 우정바이오. 받겠네요. 네네. 우정바이오. 그리고 지금 이미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이런 회사 2020년을 목표로 우정바이오? 네네 짓고 있어서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건데,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손오공 예. 그 BTS 피규어 나오기 네, 7월에 전에 나온다고 얘기해달라고 예. 예? 7월에 나온다고 예. 왜 얘기를 안 했어요? 아무래도 네. 완구류
완구류. 손오공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 네. 그 7월에 방탄소년단 피규어 출시 예정이 제가 그거 적어놓고 꼭 얘기를 한 주 전에 아니, 해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갔다가 오늘 제가 급등했더라고. 조금 네. 미국 갔다가 좀 나태해졌어요?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예. 그게 아니라 미국 갔다 와서 좀 경계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아. 네. 아, 미국 갔다 와서 날 경기한다고? 네네네. 두 분이 뭐 사이가 안 좋았습니까? 아니 사이는 네. 사이는 아니, 저는 좋았지. 저기 손오공보다 DPC를 지금 쳐다보고 있어갖고 네. 조금 그러다 보니까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꼭 이렇게 적어서 예. 7월에 나온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SKC 코오롱 PI라고 네. 지금 3분기 최대 실적 나올 것 같다고 지금 소문이 좀 돌고 있는데 그 일부 지분 매각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네. 매각 이슈도 있어서 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네. 저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SKC를 장기적으로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채바닥에 사서 네네. 제가 20% 먹고 정리했는데 네. 거기서 10%가 지금 더 가고 있어서 지금 화가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SKC를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한 달 전? 예. 한 달 전 정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약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한 1년 정도 전에 제가 얘기했죠. 정말 SKC 봐야 된다. 네. 네. 아니 인정하시죠 다. 이게 약간 따라올 수 없다. 박수가 따라할 수 없다. 이제 그만하자는 박수 같아요. 오늘 저기 결론으로 드리고, 투표를 네. 좀 해볼게요. 네. 반일해야 된다.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여기 반일. 친일파네요. 친일이다, 아, 친일파. 반일이다. 친일파가 이런 용어 있었습니다. 자체가 예. 정치인들의 농간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걸 경제적인 걸로 풀어야지 왜 친일이고 반일이니 이걸 조장해서 자기네들 표를 얻으려고 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주식 시장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모든 국민에게 수혜가 된다면 네. 이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권 대표님 여길 보고 얘기하십시오. 아, 왜 제가 오팀장한테 그건 뭘 아니라- 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 이름을 저는 대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개나리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경제 70% 이상을 이게 무역으로 의존하는 아주 수출에 의지하는 소규모 개방 경제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국수주의로 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수주의로 가면 우리가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일본과의 생각해요.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동남아 우리는 정말로 외교를 좀 뭐라 그럴까 국수주의로 가지 말고 다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어떤 특정 국가와 어떤 안 좋은 거를 가져가면 사실은 일본은 GDP에서 수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안 돼요. 한 16%, 17%고 우리는 70%입니다. 그러면 누가 불리하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중국과도 안 좋고 일본과도 안 좋고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경제는 후퇴해요. 그 후퇴하면 그 후생 손실을 누가 입습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항묘백묘라는 말 아시죠? 그렇죠. 등소평. 예, 네. 등소평이 한 얘기인데 네. 정말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것처럼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면 돼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알았어요. 좀, 예, 예. 알겠습니다. 요즘 충분히 열이 받아요. 충분히 다 아쉽고 예. 우리 개보리님은 저는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네.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정치하려고 그래요? 저는 뭐 네. 정치는 하지 않고요. 네. 주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네.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건 우리 맞는데 투자자분들 힘든 거 생각 안 해요? 투자들이 힘든 건 맞죠. 근데 근원을 저는 아베를 네. 총대를 아베 쪽으로 돌리고 싶고 아베. 네네. 저 아베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아베 안 좋아해요? 그래서 네네. 이번에 강 박사님 보내잖아요. 가서 아베 박살내고 오라고. 그쵸? 네, 어쨌든 제가 가야 됩니까? 가라는 거였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실 일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회식이잖아요. 네. 네, 오늘 저는 가서 테라를 좀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라? 네, 테라라고 지금 맥주 브랜드죠. 하이트 국산 진로에서 브랜드죠? 네, 하이트 진로에서 지금 밀고 있는 뜨고 있는 테라. 분명히 이런 그 사회적인 변화 혹은 외교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수혜주로 다가올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찾고 있을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우리가 연구한 거 이렇게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